여러분 이 성의꽃은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아무래도 제목 성의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성의꽃을 뭐에다 비유하고 성의꽃은 뭘 의미하는지 이거 너무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여기 역설법 쓰거든. 그럼 역설법은 무전제 무조건 꼭 하나 나오니까 여러분 그거 무조건 우리 정리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장면의 전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동네 구자명시에도 장면에 전환이 생겼잖아. 장면의 전환이 그냥 단순히 얘들아 시상의 전환만 쓴 게 아니라 시상을 어떻게 한 거였지? 이거 확대하고 얘들아 크게 만들었잖아. 그럼 확장을 시킨 것처럼 여기도 시상이 얘들아 전환되면서 얘들아 시상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해. 그래서 그거 같이 좀 비교를 해보자. 자, 그리고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들이 여러분 대상이 두 대상이 나올 거니까 각각의 태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그러면 이 첫 번째 여러분 부분을 한번 봅시다. 새벽 시내버스는 그럼 여러분 새벽 시내버스는 여러분 지금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에다가 그 다음에 버스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 들어가지. 그러면 시공간적 배경 선생님 두 개 다 쓸게. 자, 여러분 혹시 완전 새벽 첫 차 타본 적 있어? 첫 차? 첫 버스, 첫 시간 버스 타본 적 있어? 그러면 은근 사람이 꽤 많아요. 그 서울에 가서 선생님이 이제 가끔 이제 여러분 이제 지하철을 탈 때 있어요. 왜냐면 술 마시고 나서 예전에 술 마시고 나서 여러분 첫 차 타고 집에 가는 거야. 안 자고 계속 놀다가 이러면 그러면 이 새벽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럼 여러분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 집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일이 끝나가지고. 그러면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을 왜 설정했고 버스라고 하는 공간을 왜 설정했는지를 본다면 사람들이 얘들아 서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거나 얘들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공간적 배경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서민들의 삶이 잘 드러나는 곳이고 그리고 또 시내버스 타면 얘들아 버스 여름에 타면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알아? 사람들 냄새? 그런 만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어떤 숨결이나 이런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서 좀 좋게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왜 밤에 시내버스도 아니고 여러분 저녁도 아니고 왜 새벽이냐면 이 사람들의 서민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야. 자, 차창에 왜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 창문에 치장을 하고 있을 게 아니거든? 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얗게 얘들아 지금 성애가 껴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저 찬란한 치장은 성애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자 옆에 봐봐. 성애꽃, 즉 여러분 성애인데 이 성애를 비유한 표현들은 네모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형광펜으로 표시해도 되고 네모 표시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때 이 찬란한 치장이 바로 성애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애라고 하는 말이 지금 본문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읽은 부분에서 없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애는 은유, 비유를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은 여기다 비유라고 쓸 거야. 자, 비유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 성애꽃을 비유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거 해본 적 있어 얘들아? 유리창에 얘들아 입김 이렇게 불어본 적 있어 얘들아? 입김 불면 어떤 게 생기냐면 이렇게 성에 이렇게 끼잖아 얘들아. 근데 여름은 금방 사라지지만 그 성에가 끼고 있는 모습은 내가 숨을 쉬면 성에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의미는 서민들이 여러분 버스에서 숨을 쉴 때마다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이게 성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의 숨결이 바로 성애예요. 즉 성애꽃은 서민들의 삶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할게. 엄동혹한일수록 그럼 여러분 엄동혹한이면 여러분 우리 계절 할 수 있겠다. 그치?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는데 이 계절은 겨울인 거예요. 자, 근데 단순히 여러분 겨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맨 뒷부분에 뭐가 나올 거냐면 내 친구가 나올 건데 그 친구가 여러분 내가 감옥에 면회도 못 가거든? 여러분 요즘은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그 인권을 되게 존중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을 면회를 못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유가 억압되었던 당시 시대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겨울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계절적 배경뿐만 아니라 두 개 쓸 거야. 암울하고 혹독한 시대 현실을 상징하는 단어다. 그러면 암울하고 왜 혹독하냐면 여러분 자유가 억압되어 있는 시기였으니까. 그러면 이 자유가 억압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1980년대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1980년대. 자, 4번 갈게. 선현이 피는 성의꽃. 여러분 봐봐.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얘들아 할 때 입김 생겨. 그치? 근데 여러분 여름에는 사실 성애가 잘 껴있지 않아. 왜냐면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면 이 성애꽃은 여러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추워야 더 커지네요. 추워야 얘들아 이 사람들의 숨결이 더 느껴지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 추워야 돼. 추위 속에서 더 선명하게 피어나더라. 이렇게 정리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추위라고는 했지만 저걸 시대 상황으로 본다면 서민들은 암울한 시대일수록 혹독한 시대일수록 더 선명하게 얘들아 서민들의 삶이 잘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말로 해석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이 버스를 탔던 그럼 여러분 어제면 여러분 화자도 어제 버스를 탄 게 아니라 딱 앉은 다음에 어제 여기 사람들이 탔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면 화자가 상상하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상상한 자 어제니까 과거 현재 미래 과거 그렇지 과거의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선생님 위로 올릴게. 자 그러면 어제 이 버스에 처녀, 총각, 아이, 어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녀노소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민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남녀노소가 다 서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남녀노소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서민들의 모습이에요. 자 미용사일 수도 있고요. 외판원일 수도 있는 거고요. 파출부일 수도 있고요. 실업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직장을 못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고생해서 떠돌면서 얘들아 막 물건 팔러 외판원이 떠돌면서 얘들아 물건 파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여러분 이제 남의 집에 가서 파출부 해주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다양한 직업군이 바로 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이런 다양한 직업,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지? 이게 서민이야.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보자. 이 서민들은 여러분 삶에 뭘 갖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애환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왜 갑자기 애환을, 왜 고통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숨 쉬어, 숨결, 그래야 성의꽃이 피어. 여러분 한숨을 계속 쉴 거라고 뒤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애환이라고 쓸 거야. 자, 삶의 애환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이 나오는데요. 이 서민들을 지금 8명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나열했던 거도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열거법을 쓰고 있다 라고 정리해주면 돼. 열거. 자, 입김과 숨결이 이러면 입김과 숨결 있지? 이것들이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삶의 흔적들인 거야. 그럼 여러분 이들의 삶의 숨결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 숨결이라고 쓸 거고 여러분 선생님 흔적이라고 쓸게요. 자 그래서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이구나. 그럼 여러분 여기 버스에 여기 이렇게 의자 있어. 이렇게 의자가 있어서 여기 이제 창문이 있다고 이렇게 해봐봐 얘들아. 그럼 여기에는 여러분 이제 그 아까 할머니 뭐 늙은 사람이 앉아있고 여기는 젊은 사람도 앉아있고 여기 얘들아 뭐 외판원도 앉아있고 이러면서 각자 얘들아 그 새벽은 여러분 일을 나가는 사람은 출근하기 싫다. 이런 한숨 쉴 거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은 드디어 끝났다. 이제 집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한숨 쉬고 입김을 내뱉고 있으면 그럼 여기 계속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성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새도록 여러분 성애가 만들어지는 그 새벽의 시간의 성애는 너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은 성의 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우리 아까 성에는 여러분 네모 표시하기로 했었지? 여러분이 밑줄 그어야 돼. 여러분이 표시해줘야 돼. 자, 그러면 번뜩이는 여러분 기막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오른쪽 갈게요. 자,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이 차창에서 여러분 뭘로 변했냐면 성애로 변한 거예요. 입김이 성애로. 자, 그거에 대해서 화자는 와 아름답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아름다움을 경이롭다라고 선생님 표현을 할게 얘들아. 자, 경이로운, 놀라다, 그리고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화자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서민들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와,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 여러분 혹은 집에 돌아가고 그 열정이 대단하다. 이 사람들 근데 힘들겠구나. 여러분 애정을 가지고 연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예찬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거든. 그러면 이 서민들의 삶은 평범할 수 있지만 이 사람한테는 그게 아름다운 거야. 와, 이렇게 새벽에 열심히 일을 하다니. 여러분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거기 시장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 동대문, 남대문에 시장들은 새벽에 문을 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새벽에 일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 얘들아. 그래서 거기 물건 한번 사러 이러면 새벽이나 이런 밤에 이제 가잖아요. 사람들 진짜 막 이거 막 술에 끌고 혹은 여러분 막 이제 일하면서 얘들아 엄청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 그거 보면 아 내가 여기서 물건을 사러 오긴 했지만 간혹 걸리면 선에 놀러 가기도 하지만 그러면 아 이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난 뭐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 그러면 이 사람도 그들의 삶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예찬하고 놀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 예찬이란 말 안 썼지만 예찬이라는 말이 본문에 나와도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아요, 여러분? 응?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 나는 무슨 전람회 온 듯. 뭐뭐 한 듯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표현법이야? 지유, 그치? 그러면 여러분 전람회는 여러분 이제 미술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미술관에 그림 하나 있으면 내가 이 그림 하나 천천히 감상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옆으로 가서 여기 천천히 감상하고 다시 또 그림 있으면 옆으로 가서 천천히 감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리를 옮겨 다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저께는 여기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잖아. 새벽에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면 적을까? 새벽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내가 여기 앉아보는 거야. 여기도 앉아보는 거야. 여기도 앉아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어저께 만약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면 그 할머니의 입김과 숨결을 내가 여기서 느끼는 거고 여기서 아까 얘들아 만약 외판원이 여기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외판원의 숨결을 느껴보는 거야. 내가 여기에 얘들아 아까 여러분 그 미용사가 있었다, 실직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숨결을 느껴보는 거죠. 그러면 감상하듯이 천천히 그들의 숨결을 내가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리를 옮겨 다니는 행위는 여러분 성의 꽃에 대해서 내가 감상하면서 와 대단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성에 대한 감탄의 행위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2번이지 서민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냐면 애정을 갖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옮겨 다니는 행위는 여러분 이제 미술을 감상하는 행위처럼 하나하나 여러분 이들의 삶을 곱씹어 보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갈게요. 다시 꽃 이파리 하나가 근데 여러분 여기 꽃 이파리도 사실은 누굴까 얘들아? 성의 꽃이지 그치? 여러분 여기 꽃 이파리도 성의 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성의 하나가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들의 숨결인 성애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 이게 성의 꽃. 자 그러면 요거 의미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근데 여러분 차가운데 어떻게 아름답지? 차가운 게 어떻게 아름다울까? 차가운 게 아름다운 거? 차가운데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이게 매칭이 되는 게 없거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역설, 모순이 들어가. 근데 자 여기서는 아까 추위가 어떤 걸 상징한다고 했냐면 혹독하고 암울한 현실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차가움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의 말이에요, 부정의 말이에요? 부정의 의미로 쓰여요, 이 작품에서는. 그러면 얘는 부정인데, 근데 여러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뭐에 대한 아름다움이었어? 성의 꽃에 대한 아름다움이었잖아. 성의 꽃은 여러분 화자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서민들의 삶이 잘 드러나는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하니까 긍정적인 인식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혹독한 현실 속에서 피어나는 서민들의 아름다움이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땐 긍정과 부정 같이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역설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근데 그 속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지. 자, 그럼 보자. 성의꽃은 겨울에 만들어져서 여러분 되게 차가워. 그러면 겨울이라고 하는 배경하고 차갑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이 작품에서 긍정, 부정? 부정. 그치, 부정의 의미. 근데 그렇지만 서민들은 아름다운 입김과 숨결을 만들어내고 있네. 자, 그러면 여기 정리 한번 해보면요. 이게 혹독한 현실이니까 부정적인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입김과 숨결을 만드는 이 서민들의 삶의 모습은 서민들의 삶의 열정, 여러분 조금 이따 뒤에 나올 거야 얘들아. 삶의 열정, 여러분 강한 생명력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혹독함과 그 다음에 열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빈칸 안 만들어놨어 얘들아. 옆에다 동시라고 써줘 얘들아. 차가움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잖아. 그걸 역설법으로 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번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서 우리 중간고사 때 했던 거 혹시 기억나 얘들아? 했어? 했지? 거기서 여러분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하면 봄에 찬란함도 느끼고 봄에 슬픔도 느끼고 있었잖아. 그것처럼 내가 여러분 동시에 혹독한 현실도 느끼면서도 그 속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서민들의 삶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역설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할게.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그럼 여러분 저 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얘들아 한숨을 쉬었을 거야.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고된 현실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에 애환이 들어가는 게 바로 성인 거죠. 선생님 금방 성이라고 했네. 그러면 여기 얘들아 막막한 한숨은 성의 꽃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네모 표시 또 해줄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인가. 그럼 여러분 누가 열정적으로 숨결을 내뱉었대. 왜냐면 새벽에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밤에 늦게까지 얘들아 일을 하고 그건 열정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열적으로 열정을 갖고 열정으로 살아가는 서민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면 여러분 서민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네. 그래서 여기 강한 생명력이 나타나. 자, 그러면 이 한숨과 숨결 모두 다 이러면 성애를 만들어내는 애들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정열의 숨결도 성애를 만든 거니까 성애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성애에서 여러분 삶의 애환도 느끼고 서민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느끼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이 역설법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우리 편파 하나 더 정리해 봅시다. 분명 여러분 지금 찬창밖에 겨울이니까 너무 차가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이 입김, 숨결 그걸 덥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차갑고 더운 건 여러분 어떤 감각적 이미지로 느껴야 돼? 촉각. 그럼 촉각이 대비가 되네. 그래서 얘는 촉각의 대비. 이렇게 정리해 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차갑다랑 덥다가 촉각의 대비가 쓰인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이러면 일없이라는 건 그냥 사소하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정성스럽게 익힘으로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손이 아래로 내려갈게요. 성의 꽃 한 입을 지워봤어.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성애가 잔뜩 이렇게 끼어 있어요. 이 성애는 여러분 서민들의 그 삶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정성 내가 여기를 하나 이렇게 지워본 거야.
이렇게 지운 거야. 자, 이걸 지우고 그 자리에 이마를 대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마를 왜 대고 있을까라고 본다면 여러분 진짜 여기 이마를 대고 있으면 약간 미친 사람처럼 버스에서 미친 사람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이건 이들의 숨결이랑 여러분 나랑 거리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어때? 가까워. 그렇지? 그들의 숨결을 내가 이해해보려는 행위인 거야.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그러면 이마를 대는 행위는 삶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행위인 거지.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한다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애정이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하나 아까 전람회 다니면서 옮겨 다니면서 감상을 했잖아. 공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하고 애정을 갖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여기 따로 쓰진 않겠지만 여러분 여기 서민들에 대한 여러분 지금 화자의 태도는 얘네들이죠. 그쵸? 이게 화자의 태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이해해보려고 하는 행위가 그럼 지금 두 개가 나온 거지? 뭐뭐 나왔어? 아까 그거 먼저 전에 의자에 전람회처럼 앉아보는 거, 앉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꽃잎 지워서 이마 대는 거. 이렇게 두 가지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서민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내 친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서민들의 삶에서 그리운 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바뀔 거기 때문에 내용이 그러면 샥 바뀔 거란 말이야. 여기가 바로 시상의 전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상의 전환. 자,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거울에 지금 내가 여기 의자가 있으면 지금 화자가 이렇게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거울에 이 창에 보여야 되는 사람이 원래 누구예요? 나죠. 오, 이러고 화자죠. 그러면 화자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화자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찾고 있냐면 친구의 모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 푸석거리는 얼굴은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지만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라고 해서 친구로도 해석하지만 나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이 창을 내가 보이는 거니까. 그럼 정리해볼게. 감옥에 갇힌 친구의 얼굴과 창문에 비치는 여러분 나의 고단한 일상에 찌든, 왜냐면 푸석하다고 했으니까 일상에 찌든 화자의 얼굴이 중첩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상황은 여러분 중첩된다라고는 썼지만 만약에 얘들아 저 푸석한 얼굴은 대부분 여러분 누구로 해석하면 되더라? 친구로 해석해주면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비치는 건데 친구가 비친다라는 건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보면서 친구를 떠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지금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라고 했잖아. 그럼 이 친구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자. 자, 무슨 편법을 쓰냐면 이름을 부르네요. 도노법. 그렇지. 근데 여러분 도노법이 감탄을 드러낼 수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러면 내가 내 만약에 사랑이요 라고 한다면 내 사랑이요 라고 해서 이름을 부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랑이구나 라고 해서 느낌표를 표현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여기는 영탐적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기는 여러분 면회가 되지 않는다는 건 이런 말이 안 되죠. 사람의 인권이 있으면 인권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고 면회가 돼야 되고 물론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면회가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런 자유조차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는 시대니까 모순된 현실에 아마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힌 친구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그 안타까움의 감정을 영탐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아. 자, 그 다음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보면 우리 1980년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
정권이었잖아요. 그럼 그 독재 정권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젊은 대학생들이 시위도 하고 그치 저항도 하고 했었는데 아마 친구는 그걸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일 거야. 그래서 실제로도 여러분 감옥에 갇힌 대학생들이나 학생들 면회가 안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막 얘들아 그래서 막 감옥 앞에 가가지고 내 자식들 보여주라 막 이렇게 시위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다고 하거든. 그러면 이렇게 시대적으로 뭔가 저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선생님이 현실을 반영한다라기보다 여기 친구에 대한 태도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볼 거야. 자, 태도는 여러분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태도도 들어가지만 자, 이런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 친구의 아픔이나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대나 친구의 아픔을 공감도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는 여러분 누구만 공감했냐면 여러분 그냥 서민들의 삶만 공감을 했잖아. 그러면 한 개개인의 삶을 이제 공감을 했다면 여기서는 여러분 이제 시대, 사회의 아픔을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자유가 박탈되어 있던 현대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까 시상이 전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민들의 개개인의 삶이 열정적이고 개개인의 삶을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바라본 거예요. 자, 근데 그리운 친구를 떠올렸다는 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친구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떠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얘가 사회적인 인식으로 여러분 전환이 된다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여러분 약간 우리 동네 구자명시에서도 여러분 개인적에서 보편적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여기도 여러분 개개인 서민들의 삶을 공감을 하다가 사회 문제에 공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개인에서 사회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시상의 전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창문의 의미를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창문은 서민들의 숨결이 잘 드러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이곳은 이걸 통해서 서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보고 내 친구가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가게 됐는지도 떠올리게 되고 세상을 보는 통로인 거예요. 이 창문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래서 세상을 보는 통로가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제 문제 이 성애꽃이 기출 이제 모의고사나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나 아니면 이걸 기출로 학교 선생님들이 내실 때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냐면 창문의 속성을 제시하는 거야. 창문은 이런 속성이 있는데 이 작품에선 이런 창문의 속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문제를 내실 때가 있거든. 이건 사회를 보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창문은 여러분 뭐가 보여지냐면 우리가 공동체가 처한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야. 자, 여기서 서민들은 여러분 그 암울한 현실에서도 어떻게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 그리고 내 친구처럼 여러분 자유가 박탈되어서 살아가는 친구의 모습, 이건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래서 그걸 공동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공동체의 상황을 보여준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시제를 찾아볼 건데 시제 얘들아 한번 봐봐 얘들아. 우리 제일 첫 번째 얘들아 두 번째 줄에 달린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어디 보냐면 14번째 줄에 취한다. 그 다음에 19번째 줄에 본다. 여러분 다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 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현재 시제는 이 생동감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 푸른 하늘을 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가보자 얘들아.